예,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경 오미자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혁신위의 1호 혁신으로 이준석, 홍준표 이 대사면 얘기를 혁신위 회의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홍준표의 반응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거 저 댓글도요. 네, 상당히 이거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네, 어제부터 이제 그 하루 종일 뭐 방송이 많았고요. 네네, 수많은 이 댓글을 보니까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뭐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껴안을 하느냐. 네, 그런데도 이게 이준석이 또 적반하장으로 노니까 네, 정말 이제 이거 인요한 실망했다. 네, 탈당한다. 네, 네. 이런 이제 격정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의견이 이제 이거 좀 아주 많았고 압도적으로. 그 중에 이제 또 일부는요. 네,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이게 이준석이가 나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껴안으려고 모습을 보여주면 탈당하더라도 이게 명분이 좀 없지 않겠냐. 그래요. 예. 어차피 나갈 거 네, 네. 탈당 명분을 좀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은 수가 있지 않겠냐. 하하.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자.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 지금 그 혁신위 위원들 몇 면을 보면 네. 그 정도의 깊은 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저는 없다 봐요. 예. 그냥 이게 뭐 우리 그 오신환, 김경진, 네. 박성중 뭐 이런 분들이 정치이고 나머지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에게 그냥 제가 보기에 무조건 이준석, 유승민을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에 저는 이게 판단을 잘못했고 아, 거기에 예. 오히려 이준석이나 홍준표 시장에게 오히려 이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네.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말이죠. 이 당이 이게 완전히 의리돼 가지고 저 슈퍼갑질하는 이준석이 홍준표한테 애원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제발 저 사면해 드릴 테니까 저 좀 다시 마음 돌리시고 들어와서 역할 해주세요. 이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님이 이제 그 외국부이라고 한자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예. 한문으로 하면 이제 이런 걸 소탐 대실이다. 소탐 대실. 예. 지금 이제 혁신이는 두 가지를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이준석, 유승민 세력을 이게 과대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정통 보수층의 반발을 네.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네네. 지금 네. 이제 이준석 세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막 온갖 광고하면서 천하용인이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장성철, 뭐 김준일 매일 방송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이 정통 유튜버입니다. 지금 제보다 몇 달 먼저 했어요. 근데 지금 딱 오늘 보니까 10만이에요. 10만 2천. 그렇게 떠들어도 예. 온갖 사람이 매일 방송하는데 이게 숫자입니다. 저는 역사 그 법 멸콩 있잖아요. 제 혼자 일주일에 2번 해요. 네. 지금 9만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준석이 새가 없어요. 진짜 새가 많으면 지금 유튜브 100만, 200만 가 있어야죠. 맞잖아요. 네. 지금도 저는 이준석, 유승민 세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네. 이게 잡으려고 두 번째 우리 정통 보수층의 반발을 과소평가합니다. 어제 제가 이게 댓글 보면서 내가 몇십 년도 당비 내고 국민의힘 이랬는데 나 이제 탈당이 되겠다. 네.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 이게 반발은 왜 고려 안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이게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이준석이의 저 유튜브에 예, 그 구독한 분들은 아마 절반 이상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나 하고 가서 잠깐 봤을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혁신이 구성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뭐 1호 혁신안이라고 하면서 이 완전히 좀 똥볼 차버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 혁신위는 저 이재명이가 띄웠던 혁신위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아니 저기는 그래도 1호 혁신안을 이재명이한테 그래도 뭔가 쇼질이라도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아니 이게 이준석이 그 징계 프로라고 어떻게 혁신 1호안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안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어떻게 다 계속 데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저도 이제 인요한 위원장 추천한 뭐 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그 세 가지 지금 큰 게 나오는데요. 네네. 좀 이게 다 좀 문제가 있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대사면 이준석하고 이제 홍준표 네. 사면해라 네. 이 문제 하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라는 거예요. 글쎄. 네. 이게 또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은 청산 구속 대상인데 네. 지금 이게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만난다고 이게 무슨 표가 됩니까? 네.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네. 세 번째도 이제 그 우리 전원이 다 5.18에 가자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호남 확장표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뭐 우리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이게 5.18부터 저는 다 가자. 이게 맞는가? 네. 지금 이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정통 보수청에 상당한 이게 반발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집토끼가 있고 산토끼가 있는데 실체도 없는 이게 산토끼 하나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네. 집토끼가 다 도망가면 선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기서 과연 이게 중도라는 거 이게 저는 허구라 보거든요. 네. 지금 이게 계속 중도 확장 하면서 오늘 또 최병목의 팩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또 이게 중도 확장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갤럽이나 모든 걸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엇비슷한 게 35에서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네. 이게 70이죠. 네. 이게 투표하는 층입니다. 30%가 중도가 아니 30%는 투표 안 해요. 저는 정치 혐오층 네. 또는 이게 정치 무관심층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나 중도다 떠들지. 진짜 이게 공자님이 말한 중용의 중도 있잖아. 소신 중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 없는 신기루 허상을 쫓아서 확장한다 해서 정통 보수층 다 떨어져 나가면 네네.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전 민주당은요 완전히 개딸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거꾸로 정통 지지자들이 떠나가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 혁신이가 지금 영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김기현 체제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이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인요한이 시켜서 하는가?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공감이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지금 이게 그 권한이 있던 당헌상 있는지 네.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윤리위라는 게 독립적인 이제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징계를 했잖아요. 과연 이게 저는 최고위가 사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데 권한이 당헌에 있는지 그 전부 이게 그것도 모르더라고. 당헌을 이게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제가 눈에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게 모르겠다더라고. 당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죠. 네. 근데 국민의힘 당헌에 과연 이게 최고위원회나 당대표가 윤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면권이 있는지 네. 이거부터 이게 저는 의문이다. 예. 이런 이제 그 법적으로 가능한지 네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역사에서 좀 봐야 돼요. 아하. 역사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을 몇 번 뵀어요. 그분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뭐냐. 네. 저번에 총선 때요. 그때 바른미래당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하고 무리하게 통합해가지고 공천을 망치버린 거예요. 이걸 이게 가장 뼈저리게 후회해요. 유승민이한테 말렸지. 그러니까요. 쏘갔지. 완전히 유승민 김무성 일당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통합해야지 된다. 통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러면 좋죠. 대통합. 그러면서 이게 공천이 지분을 요구했잖아요. 네네. 지금 하태경이도 이준석이한테 지분 주라는 거예요. 하태경이 지분 주라는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아니 이준석이 무슨 지분이 있는데 숫자가 뭐 있다고. 근데 아이. 그래가지고 이게 공천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대참패를 한 겁니다. 네. 그때 차라리 바른미래당 떼나버리고
오히려 깨끗한 인물로 진짜 투쟁적인 전사들로 제대로 공천했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황교안 대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바른당한데 한번 이게 완전히 우리가 쏘고 뒤통수 막아 이렇게 참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바른당보다 더 숫자도 안 되는 이 이준석, 유승민 이 자들이 뭐가 표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대평가해가지고 어리게 띄워주고 있는 네. 야, 이 대단한 사람 나가면 큰일 나는 갑다 띄워주고 있는 이런 이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는 이게 제가 사실은 또 이 인요한이 김기현이 또 무슨 황당한 뉴스를 만들어낼까 사실 좀 겁나요. 겁나요. 지금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좌파들하고도 많이 방송하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이제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야, 그 민주당 패널들 있잖아요. 예. 뭐 양문석이나 그다음에 그 이런 사람들 박진영 완전 정통 좌파거든.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그랬지 좀 이준석이 좀 영입해 가면 안 되냐? 야, 근데 그렇게 이준석이 좀 영입해라. 이랬더니 그러더라고. 딱 한마디로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우리가 미쳤냐고 이게 이준석이 같은 영입하게 딱 거절하더라고. 진짜 이게 민주당에도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제 분탕질 치니까 야, 이준석이 잘한다, 유승민 잘한다 이게 역선택처럼 하죠. 진짜 이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구 퇴출식이 될 사람이고. 네. 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인요한 위원장님 의사 아닙니까? 의사면 도려내야 될 썩은 환부하고 가만히 두면 이게 살이 되는 그것도 이게 구별 못합니까? 이게 이준석 유승민은 정말 도려내야 될 고름이나 썩은 환부 암세포인데 이게 가만히 두면 됩니까? 두면 이게 그냥 살이 되고 건강한 살이 됩니까? 이 도려내야 되잖아요. 네.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니 의사가 그것도 판단 못합니까? 도려낼 살인지 아닌지 저는 정말로 이게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소탐대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연예인과 뭐 이제 그 아주 그 아이돌 스타가 연루된 그 마약 사건이 지금 터져서 이게 좀 이제 수사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종북 주사파들이 특히 이제 요번엔 안민서이가 나서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한 기획 수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섰죠. 근데 이자가 황당한 게 근데 난 근거는 없다 그랬어. 그냥 야 이게 대놓고 이러네 이거. 그러니까요. 근거도 없이 이제 이거 폭로하면 책임을 져야죠. 지금 안민석이가요. 이런 이제 공작을 본인이 좀 해본 것 같아. 본인이 안 해보고는 이런 말 못 하거든. 그래. 본인이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갑자기 최서원 씨가 뭐 독일에 몇백 조 이런 거 퍼뜨리거나 예. 또는 이제 뭐 사드가 막 문제 터지면 최서원 씨가 사드 도입했다. 로키드 마틴 사장 만나서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해본 거예요. 또 이게 흔들리면 갑자기 윤지호를 들고 가지고 또 이게 공격하는 관심을 윤지호 예. 공작 이런 게 음모나 공작을 많이 해본 게 안민석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음모가 눈에는 음모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약 지금 이게 연예인 이번에 그 많이 터졌죠. 네. 지금 이제 유아인부터 그다음에 이성균, 그다음에 지드래곤 이런 게 많이 터졌는데 네. 이게 바로 한동훈 장관의 음모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고. 근데 이거요. 이거 술집에 강남에 템포로 있잖아요. 네. 마담이라 아주 실장이랍니다. 그런데 그 마담 수사하면서 이게 재벌 이세까지 쭉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약 사건이 얼마나 터지냐면 네. 올해 8월 달까지 근거된 게 12,7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8월 달까지 12,700명. 예. 5년도에 30%가 늘었고 그다음에 10대 사범이 3배가 급증했습니다. 압수한 마약 있잖아. 네. 이게 5년 전보다 8배 늘었어요. 우리가 이게 마약 완전히 그 청정국에서 네. 이미 마약이 창고라는 이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막 잡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정권이 마치 뭐 이게 그 실정을 덮으려고 음모로 마약 사건 터뜨렸다. 정말 이런 무책임한 네. 이런 게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예. 예.
이게 이제 이자가 지도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뭐 근거는 없지만 하고 미리 그 쉴드를 쳤어요. 셀프 쉴드를 쳤어. 이러면은 처벌 못 하나요? 아니, 근거 아니 없으면 내가 근거 없다고 했잖아요. 근거는 막 거단 말을 안 해야지. 아니 제가 근거 없다면서 지금 연예인 막 누구 욕하면 그게 명예훼손이잖아요. 근거 없으면 예. 거기서 이게 입을 다물어야지. 맞잖아요. 그렇지. 근거 없으면 이게 입을 다물어야지. 예. 제가 박사님 방송 탄압 많이 받다가 제가 좀 심한 말 안 쓰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자꾸 이게 탄압 반대해서 놀아다니. 그냥 점잖게 근거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지. 그렇죠. 지금 이게 그것서 더 나아가면 이게 범죄고요. 예. 안민석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황운하 있잖아요. 어. 황운하는 뭐라 했냐면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이를 국면 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다.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검찰 수사권 확대.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에서 마약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황운하 이분들이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죠. 네. 그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민주당 대변인들이 뭐라 했냐. 결국 마약 수사한다고 참사를 못 막은 거 아니냐. 그랬죠. 전부 이게 경찰이 마약 수사에 다 동원된 거 아니냐. 그죠. 1년 전에 그랬어요.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솔직히 마약 수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지. 아니 마약 하면은 1번 찍어주나?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그래? 통계적으로요. 예. 문재인 때 5년 동안에 압도적으로 많이 늘은 거예요. 예. 문재인은 5년 동안에 마약 청정공 치료 이런 거예요. 네. 왜 마약 수사는 검찰권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기 힘들거든요. 네.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마약 수사까지 막는 이 마약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해입니까? 예. 이게 아편 전쟁도 마약 때문에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마약 수사는 검찰을 특히 비난하는 음모로 이거는 정말 이게 민주당이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음모론에 대해서는 수사가 바로 필요해야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그 대장동 사건은 출석을 해서 뭐 7시간인가 9시간 동안 있고 30 몇 분 동안 장광설로 자기를 변호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선거법 재판은 아예 사전 통보도 안 하고 불출석을 아예 안 나가 버렸어요. 예. 이것도 다 전략이라고들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이제 법적으로 보면요. 네. 대장동하고 이제 선거법은 출석 안 했을 때 제재가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거법은 특칙이 있어요. 네. 270조에. 네. 따라서 이제 선거법은 2번 안 놓으면 피고인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안 넣어도 네. 없이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나가도 뭐 구속될 일은 없다.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이런 전략이고요. 근데 일반 재판은요. 일반 재판은 이제 피고인이 안 놓으면 재판을 못 해요. 검사는 2번 안 놓으면 재판합니다. 근데 피고인이 안 놓으면 재판을 못 해요. 네. 그러면 계속 안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구속에서도 안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피고인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법입니다. 구속해서 감옥에 있는데도 재판원에 안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안 놓잖아요. 그럴 때는 없이 한다. 그때 없이 한다. 그러니까 구속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에는 이제 판사가 불허하니까 자꾸 안 나가면 잘못하면 이게 혹시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먹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은 2번 안 나가도 그냥 내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냐? 이래서 이게 무시하는 건데 네네. 저는 아무리 이제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안 놓으면요.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재판 또 2주 뒤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에 있었던 재판을 피고인한테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안 나왔을 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또 진행이 또 늦어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좀 이게 사법 보고 우습게 보이는 건데 야 설마 내가 안 나가도 100만 이상 때리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래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판사한테 찍히면 나 큰일 난다. 겁이 나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이게 2번은 단식 때문에 안 나가고 그다음에 2번 안 나가서 지금 이게 4번째 안 나간.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오죽하면 좌파 강규태 판사도 한숨을 쉬더라고. 오늘 또 안 나오는 한숨을 쉬더라고. 그래요. 자기가 봐도 이게 판사가 좀 부끄럽거든. 내가 얼마나 권위가 없고 내가 우습게 보이면
4번이나 안 넣어버리냐. 자기도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네. 이러려고 판사했나. 이런 자괴감은 드는데 근데 자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주 뒤로 잡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판사가 더 큰 문제라 봐요. 그래요. 하여튼 이 이재명이는 지가 갖고 있는 모든 법률 지식과 네. 또 이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잔머리도 계속 돌리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 진행은 많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드디어 그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이기인이라고 있잖아. 천하용인 할 때 예. 이기인 그 정인까지 해서 이제 이제 끝나고요. 이제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백현동 심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이제 어제 백현동에 대해서 이제 검찰하고요 변호인들의 주장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 변호인들은 그 이재명의 말 일부만 짜깁 깬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은 녹화가 다 있잖아요. 네네. 이미 그때 그 질의 답변하는 녹화에 근거해서 검찰은 이제 공소장을 다 작성했다. 이랬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공소유지에 대해서 쌍방의 서로 이제 공격 방어가 있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10일 날 2주 뒤에 하죠. 다음에는 이제 서정 여러 이제 조서 있잖아요. 네. 서정 조사하고 그다음에 2주 뒤에 정의신문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11월 말대가 정의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인이 두 개 합체가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덕에 국토부 정원부터 정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11월 말부터 정의신문에서 네. 12월하고 1월 2달밖에 없잖아요. 근데 2월 달에 인사이동이에요. 그럼 강규 때는 인사 대상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2년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선고하고 떠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도중에 판사가 바뀌면 몇 달은 공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거의 1심만 2년 가까이 되는 이런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이도 판사 기피 신청했어요? 예. 예. 이화영은 이제 원래는 이제 선고하려고 그랬거든요. 이화영은 이제 원래는 11월 달에 판사가 선고하겠다. 이랬는데 선고가 되면 난리 나죠. 선거 앞두고 판사를 기피 신청해요? 그러니까요. 야, 그것도 이게 3명을 다 했습니다. 3명을. 예. 아마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아마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대북 송금 있잖아요. 대북 송금이 이제 추가 기소가 될 때 이재명이가 될 때 네. 자기도 이게 추가 기소 될 거 아닙니까? 공범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차라리 선고 받지 말고 병합하자. 자기도 이게 병합하자. 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선고를 막자. 이래가지고 이제 3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제 판사가 검사가 유도 신문하는 걸 방조했다. 안 막았다. 방치했다. 아니 제가 여기 그 재판부에 재판 2년째 받고 있잖아요. 최경길 네. 회장. 근데 검사가 유도 신문 한 적도 없고 아니 유도 신문을 뭐 유도 신문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자꾸 신문을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유도 신문 한 적도 없는데 그걸 판사가 제재 안 했다고 기피 신청한 거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검사 쪽에서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판사님 이거 유도신문인데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서 그럼 이건 하지 말라든지 아닌 것 같다 계속 하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절차로 하면 되지 왜 이것들이 그걸 재판부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냐고? 지금 이게 뭐 변호사가 네. 없어요. 새로 딱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변호사들이 다 사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신문할 때도 없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뭐 옛날 거가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걸로.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그 김영태 변호사라고 민변에 그래. 네, 김영태라고 이분이 있어요. 기피 신청할 때 판사 기피 신청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화영이 뭐랬냐면 판사님 저는 기피 신청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판사님하고 같이 재판 받겠습니다.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신문한 게 없어요. 어. 그 이후에 변호사도 없고 재판이 공전됐잖아요. 공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안 막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화영이가 한번 기피 신청 안 한다 했는데 저는 그럼 이게 왜 했느냐?
예. 크게 보면 이제 이화영이가 추가 기소될 때 병합하는 의도 하나. 네. 두 번째는 이제 판사가 강성이고 영장을 3번 발부했거든요. 판사가 이제 영장을 3번째 1년 6개월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제 그 판사가 형량이 높기로 수원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바꿔치기 하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재명이라 봐요. 결국 이제 이화영이가 네. 재판을 이렇게 파탄 내면서 기피 신청해서 가는 거는 결국에 그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있잖아요. 예. 이게 대해서 이게 결과가 안 나기를 외국한 관리법이나 그래요. 이런 게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네.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게 저는 이재명 측과 짜고 재판 지연을 위해서 판사 기피 신청했다. 이렇게 보이고 네. 지금 이제 기피 신청하면 그 옆에 부 12부에서 심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요. 네. 그냥 몇 달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신진우 부장도 내년에 인사 대상입니다. 인사 대상. 그럼 이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이 또 세월아 내월아 엄청나게 오래 갈 수 있는 지금 이게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들은 이 진짜 그 법꾸라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같아. 그렇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한 2천여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추모를 했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제 저는 가슴 네. 뭉클하게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고요. 이제 만시지탄이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4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왔다.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그 만시지탄이죠. 네.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님 문제니까 현직 때도 참석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오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방문 마치고 바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8번 했더라고요. 8번. 네. 네.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답사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감사말을 해야 되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라는 말 있잖아. 우리 정부, 우리. 네. 우리라는 말을 7번 했어요. 7번. 야,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우리 옛날에 어떻게 보면 앙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수사, 특검 때. 이런 이제 과거에 모든 걸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야말로 이게 우리 자유우파가 하나가 돼서 완전하게 통합돼 가지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네. 이런 게 절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둘이만 무덤까지 네.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무덤 앞에까지 쭉 가서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이제 두 분은 모든 걸 털고 진짜 하나가 됐구나. 네. 이런 이제 그 감동 깊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저께죠.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 추도식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중흥회, 민족중흥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정재호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그 추도식에 이제 추도사를 했는데 그 행사 진행자가 여러 번 안내를 했어요. 이게 추도식이니까 여러분들 박수는 자제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재호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유도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서정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지금 중동에서 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바로 일로 오셨다. 네? 지금 얼마나 힘든 여정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냐 하면서 뭐 일종의 격려의 박수 좀. 그래서 이제 박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4년 9개월 감옥살이 했던가요? 예. 그 후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보니까 많이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이제 기원하면서 또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해서 박수 2번을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보여서 좀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아까 좀 그렇게 서로가 아주 편한 관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도 아주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쭉 행보를 같이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또 같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꼭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 행동 몇 가지로도 얼마든지 강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네. 정말 이게 감동도 받으면서 네. 또 이제 두 분이 진짜 제대로 하나가 되셨구나. 네. 이런 이제 그 안도도 하고요. 상당히 저는 진짜 이게 의미 있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네.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자유우파의 정신적 뿌리 지주는요.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네. 두 분이 우리 자유파의 정신적 뿌리 지주고요. 네. 그다음에 살아계신 보수 대통령 두 분이 있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2기다를 정도로 MB 정부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좀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모습은 네.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항상 이게 뭉치면 이기는 거예요. 뭉치면 사는 거예요. 네. 흩어지면 이게 죽는 거죠. 그게 저는 와닿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성이 오더라고. 그래요. 국민교육원장. 국민교육. 어릴 때 제가 다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육성. 예. 제가 옛날에 구미 생가에 갔어요. 시기도 하나 사오고 네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갔는데 네. 그 벽에 있잖아. 벽에 글귀들이 쫙 있잖아. 어허.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옛날에만 조선시대 가면 야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 가난은 운명이고 숙명이고 우리가 천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 신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보릿고개를 없앤. 저는 그 위대한 게 너무 떠올라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신 있잖아요. 제대로 이게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현장에서 국민교육원장을 이제 낭독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을 틀어주셨는데 워낙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거든요. 네, 카랑카랑한데 저도 한 40년 만에 육성을 다시 들은 셈인데 44년 만이죠. 육성을 다시 들었는데 그 점을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날 느꼈어요. 이게 문장 하나하나를 마지막에 딱 힘을 주어서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힘을 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를 하다가도 끝에 가면은 좀 흐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그게 국민교육 헌장 낭독이니까 또 더 그랬겠지만 평소에도 박정희 대통령 화법이 그래요. 마지막에 딱 강조하면서 딱 끊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화법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그 강인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 제가 근데 좌파 유튜버 네. 스픽스인지 나가니까 배군기라고 있죠, 앵커. 뭐. 자꾸 이 박정희 하면서 제보 계속 5.16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이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이게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봐라. 지금 이게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이게 조선을 근거해서 500년이 지나가 선고한 건데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래요. 아니 예.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을 통해 완전히 우리나라를 뒤바꿔놨고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국민들의 심판을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들의 심판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위대한 성공한 혁명으로 보고요. 예. 우리 앞으로 이게 장관 후보자들요. 네.
나오기만 나오면 국회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야당이. 그렇죠. 어이 뭐 5.16이 어떠냐 유신이 어떠냐 좀 이게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좀 대답 좀 하십시오. 맨날 우물쭈물 하지 말고 이런 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단골 질문이죠. 5.16이 그러니까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그냥 이렇게 혁명이다. 물어봐. 성공한 혁명이다. 세계 유례입니다. 이거 단호하게 말 못합니까? 아니 그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식은 쿠데타고 내용은 혁명입니다. 그래야지. 예. 쿠데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객관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쿠데타였고 내용은 성공한 혁명이었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상암동에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 박정희 기념관 유튜브가 있어요. 네. 거기 최수영 평론가하고요.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 대담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재단에 올려놨더라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15만 명 가까이 봤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버필 소재 있잖아요. 네. 역사 유튜버 버필 소재 그 멜콩 TV에 네. 거기도 제가 오늘 올리랬거든요. 제가 1부가 유경수 여사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부가 백선엽, 네. 4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대담 올리는 걸 좀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버필 소세. 버필 4부가 이제 소세. 박정희 리더십 대담이 네. 올라옵니다. 그리고 버필 소세를 치시고 서정욱을 치셔도 가지만 멸콩 TV니까 멸치와 콩나물이에요. 멸콩 TV를 원래 치시고 뜻은 이제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거죠. 그렇죠. 좌파 박멸. 예, 멸콩 TV를 치시고 그리고 서정욱 그리고 버필 소세 이렇게 제가 이게 저번 주 2주 전까지요. 네. 이준석보다 많았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요즘 막 강서구 이기고 워낙 부각되니까 이준석이가 10만 2천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제 9만밖에 안 됩니다. 좀 여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